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시진핑이 뇌동맥류를 앓고 있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 후 유명한 정치평론가 천포콩은 뇌동맥류뿐만 아니라 3기 췌장암을 앓는 시진핑이 현재 국내외적으로 공공하고 기병이 겹쳐 7일째 병상에 누워 공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놀라운 폭로는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에 시사평론가 탕징위안은 의학적 관점에서 췌장암 3기 환자는 단기간에 체중이 많이 빠지고 얼굴이 누렇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뚜렷하다. 하지만 시진핑은 지난 10일 공청당 창립 100주년 총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이번 강연에서 소소한 상황이 발생했다. 옆에 있던 리지안수가 중간에 무턱대고 났으며 손뼉을 치면서 그의 말을 방해했다. 그는 조금 불만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것도 박수가 필요해?" 라고 물었다. 이로써 시진핑의 건강에는 큰 변화가 없고 체중도 크게 줄지 않아서 치명적인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문은 기본적으로 부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이징 시간 5월 19일 시진핑은 중국국제무역진흥위원회 설립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영상으로 연설했습니다. 이 영상도 미리 녹화된 것일 수 있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권자나 외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이 권력을 잃고 곧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주장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이 중앙청을 통해 퇴직 원로들에 대한 입막음을 명령했는데 전례 없는 매우 강경한 조치였습니다. 알다시피 중공 원로들은 당내에서 지위와 영향력이 커서 시진핑이 정말로 권력을 잃는다면 시진핑은 이러한 조치를 중공 원로들에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리크창이 시진핑을 대신할 것이라는 주장은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리크창 총리는 지난 40년 동안 중공에서 가장 약한 총리였습니다. 이것은 반시진핑파가 줄곧 사용해온 이관계입니다. 이관계란 상대방의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술책입니다. 언론을 통해 리크창이 시진핑을 대체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도 반시진핑파의 이관계입니다. 중공의 권력 투쟁은 늘 사생결단해야 했고 시진핑의 실제 권력 상태와 건강 상태는 중공 제20차 전대회가 열리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중앙기율검사국가감독위원회 웹사이트에 훈한성 창더씨 당위원회 서기 양 의원을 예로 들며 가풍이 바르지 않다고 통렬하게 비판한 글이 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 의원의 아내 전 창사시 공안부국장 리샹장과 그의 여동생 전 창사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인사부장 양원리와 양의 아들이 함께 해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문장에서 리샹장은 아들과 함께 모자가 한 팀으로 협력하여 많은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였다며 양 의원은 지도 간부의 느슨한 가족관리의 전형적인 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공안부 부국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중공관리들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중공관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시정평론가 위안홍빈 교수는 칸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이미 중공 고위층 인사들의 스위스 은행 예금 명단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안홍빈은 중공의 양심적 인사들의 전언을 인용하여 2021년 말 스위스에서 제공한 명단에 총 5,200개 이상의 계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중공의 신구 엘리트 혹은 신구 권력 가문에 돈 세탁을 해주는 흰 장갑들입니다. 스위스 연방세무국에서 가져온 명단은 당내 권력 투쟁에서 시진핑 자신을 보호하고 반대파를 물리치기 위한 핵무기입니다. 명단은 실제로 중공 관가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위안홍빙은 시진핑이 상대에게 겁을 줘 20대 총선에서 그의 종신 집권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당내에 이 정보를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20차 전대회 전 시진핑이 짱쩌민을 잡아들이든 말든 확실한 것은 짱쩌민이 죽으면 즉시 짱쩌민 가문의 전면적인 재산 청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3월 21일 중국 동방항공의 보잉 737-800 항공기가 순항고도 8,000m에서 갑자기 수직으로 추락해 광시성의 산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탑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전원이 사망해 28년 만에 중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사고입니다. 5월 1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 추락 초기 평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비행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에는 비행기 조종석 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치명적인 극강화 상태로 들어가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소식통은 조사에 참여한 미국 관리들은 중국 동방항공 조종사에게 주의를 돌렸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비행기의 다른 누군가가 조종석에 침입해 고의로 추락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즉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당국의 빠른 검열로 관련 정보가 차단되었습니다. 시사평론가 탕징위안은 미국 언론의 규정대로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보도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출처가 서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중공이 미국 항공기에 덮어 씌워도 해결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탕징위안은 중국 측은 이 충격적인 결론을 진작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추락 직후 국제 관행에 따라 보잉 737-800 전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추락한 지 한 달이 지난 4월 18일 중국 동방항공은 보잉 737-800 항공기의 공식 운항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국 측이 기계적 결함이나 비행 제어 고장 문제를 추락 원인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외시켜 간접적인 행동으로 증명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탕징위안은 4월 하순쯤 미국 측이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중국에 통보했지만 중공은 기머거리인 척 허리멍덩한 전략을 구사하여 보잉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측은 한 달을 기다린 끝에 중공이 침묵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자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뉴스를 보도하고 폭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비행 경력 40년의 부조종사 장정핑은 항공 분야 최고 전문 직함인 국책검사관이자 교관 기장이며 중국 동방항공 5성 기장입니다. 2011년 민간항공청으로부터 공로조종사 칭호를 받았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사고 이후 장정핑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은 조사 베테랑인 장정핑이 왜 부기장으로 강등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항공기 추락 20분 만에 공안 요원은 장정핑이 묵었던 호텔에서 장정핑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그 유서에서는 사진과 다른 동료들이 중국 동방항공에 의해 박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